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김종준 선생님과는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지금까지의 방법하고 조금 틀리게 해볼까 해요. 지금까지는 선생님 얼굴이 나왔고 그리고 얼굴 옆으로 영상이나 그림, 자막이 나오면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교과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 얼굴이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올 거예요. 1학기 기말고사 특강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스타일로 해볼까 해요. 요렇게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은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하고 싶어요. 라고 느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다가 댓글을 남기세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 어딘지는 알죠? 맛집 역사 온라인 클래스에서 타고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다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 수업 계속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통치체제에 대해서 했어요. 고려의 통치체제를 했고요. 오늘은 대외관계를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통치체제 정비하면서 고려의 정치기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가 질문하기를 이뷰,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러한 6개의 부서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외워야 됩니까? 그 정도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도병마사, 식목도감,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추엄, 어사대 3사 이 정도의 부서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실무행정기구는 바로 6부가 있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방행정률도 배웠고 군사제도, 교육제도, 관례등용제도, 특히 과거제가 있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광종 때 시작했죠. 그리고 음서라는 게 있었다. 바로 문벌귀족 사회가 음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무과는 없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에 좀 이상한 말이 있죠. 한번 줄을 쳐볼게요. 여기 보면은 무관을 뽑는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으며 만약에 무과가 없었으면 무과는 없었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엔 분명히 문과, 작과, 승과만 있는데 무과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으며 여기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무과가 아주 가끔 시행되긴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고려에서도 예종 때인가 한 27년 정도 무과가 잠깐 아주 잠깐 시행된 적이 있어요. 결국 그래서 OX 한번 해볼까요? 고려시대의 무과는 진짜로 아예 없었다. OX, X입니다.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가 옵니다. 무예가 뛰어나거나 신체 조건이 우수한 사람을 따로 뽑아 무관으로 임명하였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요. 관례등용제도, 오늘은 문벌귀족사의 성립, 이게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은 바로 몇 페이지일까요? 130페이지 문벌귀족사의 성립부터 거란의 침입, 그리고 여진의 침입, 그리고 국제 교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키포인트를 미리미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한번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벌귀족.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고려 시대를 지배하는 5개의 지배 세력. 맨 처음에 뭐였죠? 뭐라고요? 호떡? 아이고 아니죠. 호족입니다. 여기에 호족이라고 여러분들이 쓰세요. 130페이지예요. 고려 지배층 5단 변신이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처음에는 선생님도 한번 여기다 같이 써줄게요. 이거 좀 21세기의 최첨단은 또 한번 보여줘야죠.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쓰세요. 고려 지배층 5단 변신. 잘 써야 돼요. 어저께도 쓰긴 썼지만은 맨 처음에 호족이에요. 그 다음에 호족이 그 다음에 어떤 지배층이 되죠? 문벌귀족. 문벌귀족이 최고의 지배층이 되죠. 문벌귀족. 이 문벌귀족은 어떻게 해서
고려의 지배층이잖아요. 뭐 과거제도, 뭐 그리고 또 공음전, 음서제, 과거제도보다 음서제가 참 많이 문벌귀족이 지배층이 되는 요소가 됐다는 거. 이 문벌귀족 다음엔 누가 지배층이 되죠? 아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우리는 진짜 지배층이 되지 못할까 하면서 불만이 있었던 누구? 미안요. 무신입니다. 무신 정권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이 원나라에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I love one, 나는 원나라가 좋아요 하는 친원파인 바로 누구? 권문세족이죠. 친원파 권문세족이 짱을 먹고요. 이 권문세족이 공민왕 때 이제 슬슬 꺾이고 싶은데 완전히 꺾이지가 못해서 새롭게 명나라를 좋아하고 신진사대부가 만들어지죠. 신진사대부.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고려 지배층 5단 변시입니다.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썼죠? 자, 5초 기다리겠습니다. 고족, 문벌, 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 사대부. 다시 한번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줄을 쳐줄 거예요. 여러분들 130페이지를 펴고 같이 따라옵시다.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수업 제대로 안 들으면 안 돼요. 선생님 얼굴이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맛집 역사에다가 써요. 역사 맛집이 써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다 보고서 리플 달아줄게요. 자, 문벌귀족사의 성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회가 안정되고 체제가 정비되면서 지방 호족 출신과 신라 육두품, 여기서 육두품 나왔죠. 육두품이 뭐였죠? 바로 신라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 신분제도를 뭐라 불렀죠? 정답이에요. 골품제예요. 이 골품제 중에서 왕족 말고 가장 높았던 귀족, 육두품이죠. 이 육두품 출신 세력이 지배층, 귀족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귀족 중 과거제, 시험이죠. 또는 음서,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어제 한 거 기억나죠?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아주 오랫동안 배출하는 명문 귀족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귀족을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문벌 귀족. 그럼 이 문벌 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화려했어요. 이게 바로 문벌 귀족들의 지배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화려했던지 그 시대에는 기와를 청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와집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지배층들, 문벌귀족의 삶은 정말 최고의 재벌 가문의 삶과 같았습니다. 교과서 한번 빨리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벌귀족은 개경, 바로 수도죠. 지금의 서울 같은 곳, 이때 개경이 바로 고려의 수도입니다. 이 개경은 지금의 개성이에요. 개경에 거주하면서 중요한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특히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재상, 짱 먹었죠. 국가의 중요한 일을 주도했습니다. 문벌귀족은 국가로부터 공음전을 받았어요. 이 공음전 땅이에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이 공음전의 장점이 뭐야? 자기가 죽어도 계속 세습이 돼요. 그래서 한번 공음전을 받은 가문은 계속 부자로 살 수가 있었죠. 이 음서제와 공음전이 바로 문벌귀족 사회를 형성하는 두 가지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음서제와 공음전. 뭐라고요? 음서제와 공음전. 이게 문벌귀족 사회를 형성하는 두 가지의 요소라는 거 기억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수능에도 여러 번 나온 문제예요. 음서제와 공음전. 그들은 많은 토지를 소유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어요. 이러한 돈을 바탕으로 각지의 큰 절, 고려는 불교를 숭상했으니까요. 연등의 팔관회 같은 큰 행사를 참여했습니다. 이 문벌귀족은 왕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문벌 집안과 혼인을 했어요. 특히 왕실과의 혼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높였고요.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의 최고봉은 바로 경원이 씨죠.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자겸이라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이자겸. 이 이자겸이 바로 경원이 씨예요. 고려를 아주 막 흔들어 놓는 사람이죠.
경원 이씨 집안은 여러 명의 왕비와 다수의 고위관료 배출하고 최고의 과문이 됩니다. 여기는 그들이 사치로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이렇게 문벌귀족 사회가 됐는데 이거는 다음에 여기에서 이어져요. 한번 넘겨볼까요? 한 번 더 다음 페이지. 왜 안 넘어가죠? 선생님 컴퓨터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겸의 난 있죠. 바로 이들이 바로 최고의 문벌귀족인 경원 이씨였어요. 이들에 의해서 문벌귀족 사회가 동요되고 모신 정권이 성립이 됩니다. 이거는 다음 수업에서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갈까요? 선생님 컴퓨터가 약간 느리네요. 됐습니다. 자, 거란의 침입과 격퇴입니다.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예요. 고려는 여러 민족에게 침입을 받았습니다. 거란족, 그리고 여진족, 그리고 몽골족에게 침입을 받았습니다.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고려는 어떻게 했을까요? 3번 쳐들어왔는데 3번 다 와서 싸워서 결국은 이기고 맙니다. 거란에게 완전히 이겨서 거란은 우리를 공격할 생각도 못하게 되죠. 여진과는 처음에는 정말 잘 싸웠어요. 동북부성도 쌓고 이겼어요. 그러나 여진이 점점 세지면서 우리가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배울 몽골족에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항전을 했지만 결국은 지고 말죠. 자, 거란의 침입과 격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정말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거란이 침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고려에 3번을 침입하는데 가장 큰 전투가 바로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입니다. 이 귀주 대첩은 우리 한민족의 3대 첩이에요. 바로 3대 첩이 뭔지 알죠? 이 귀주 대첩 이전에 살수 대첩이 있어요. 살수 대첩의 장군님은 누구시죠? 4글자죠? 을지문덕. 그쵸?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 대첩,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지막 3대 첩, 바로 이순신 장군의 대첩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중요하고 멋지지만 선생님은 강감찬 장군도 참 위대하고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란이 3번 쳐들어온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거란이 3번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다 막았다는 거 생각하면서 본문 봅시다. 거란의 침입과 격퇴. 고려가 건국된 10세기에 중국은 혼란 상황이 끝나고 송에 의해 통일됐죠. 이 송나라는 약했어요. 되게 좀 무신을 좀 멸시하고 문신 중심이었어요. 나라가 그래서 상당히 약한 나라였죠. 만주 일대에서는 그런데 유목민족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중 거란이 성장해서 발해를 멸망하고 고려와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는 어떤 나라죠?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 뭐라고 그랬죠? 거란하고 놀지 마. 거란은 금수와 같아.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할 거야. 북진 정책을 할 거야. 그러니까 거란도 우리 싫어했고요. 우리도 거란 싫어했어요. 자, 고려는 송은 좋지만 발해 멸망시킨 거란은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거란은 송을 공격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송을 칠 때 우리 고려가 거란을 칠까봐 아예 배후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먼저 우리 고려를 침략합니다. 몇 번? 3번 침략합니다. 맨 처음 1차 침입 때 우리의 영웅은 바로 서희예요. 따라하세요. 서희. 서희는 장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외교관입니다. 이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은 외교가 이만큼 중요하다. 외교관의 힘으로써 전쟁을 끝내고 땅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란 사령관 소손영이 우리 고려에 쳐들어왔어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죠. 그러나 이 소송령은 전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소송령은 전쟁을 하기보다는 좀 화친을 맺자, 담판을 하자, 화해하자. 니네 고려 우리 거란한테 좀 잘해. 그럼 우리도 니네 때리진 않을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거란이 침입을 했어요. 고려의 일부 대신들은 지레 겁먹어서 거란에게 땅을 주자, 협정을 맺자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서희는 생각했어요. 지금 거란 1차 침입 군대는 그렇게 세지 않아. 쟤네가 우리하고 정말로 끝까지 싸울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외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란군의 진영으로 가서 거란의 최고 지배자, 이 전쟁에 온 군대 중이죠. 1차 침략군의 최고 지도자인 소송령과 담판합니다. 소송령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고구려의 옛 땅에 거란이 있으니까는 이 고구려 땅은 다 거란 거야. 우리가 고구려의 계승자야. 참 웃긴 얘기죠. 거란이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서희가 그랬어요. 야, 웃기지 마.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지. 우린 나라 이름도 고려야. 그리고 우린 평양을 우리 서경으로 정했어.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나 고구려 후신이야. 니네는 고구려하고 상관도 없잖아. 뭔 땅을 내놓으라 그래.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너네가 우리 쳐들어온 거 사실 알아. 너네 송나라하고 우리하고 좀 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하고 거란 너네하고 좀 친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지? 알겠어. 그렇게 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서희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란하고 친하지 못한 이유는 여진족 때문이야. 이 압록강 유역에 여진족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는 이 여진족이 있는 동북 지역의 땅을 우리가 먹으면은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너네는 그러고 빨리 가. 그러니까 소송령이 생각해보다가 그렇군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거 알겠으니까 뭐 땅 뺏지 않을게요. 그리고 다 여진 때문이었군요. 우리가 그 땅을 여러분이 먹는 거 인정하니까요. 우린 갈게요. 그러고 거란은 이에 따라 압록강 동쪽의 땅을 고구려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여진을 정부로 하고 강동 6주의 성을 쌓아서 고려의 영토로 확보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동북이랬나요? 미안해요. 동북 구성은 있다가 윤관 장군이 갖고 먹게 되는 땅이죠. 서희는 강동 6주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강동 6주. 오케이? 1차는 서희가 막습니다. 서희는 거란군 사령관 소송령과 담판 아까 얘기했죠? 협정을 맺었습니다. 고려는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을 적대시하지 않는 대신에 강동 6주를 고려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려 영토가 획기적으로 넓어지죠. 그런데 이게 고려는 거란한테 말로만 친하게 지낼게 그러고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거란이 그래요. 강동 6주 내놔. 너네 왜 그래? 거짓말쟁이야. 빨리 와. 그러면서 반환 요구하고 우리한테 전하는데 거란이 그렇게 얘기해도 고려는 그냥 고려는 그냥 전화를 안 받았어요. 뭐 통화 거부했죠. 고려가 거부하니까 거란은 우리한테 또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핑계를 내죠. 강조의 정변. 이 강조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워요. 그런데 이 강조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없애줄게 그러면서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사실 이 2차 침입은 우리가 되게 힘들었어요.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갔어요. 강조의 고려원은 패전했어요. 그리고 강조는 결국 죽고 말아요. 그리고 개경이 함락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나주까지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양교등이 활약해서 거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2차 침입이었어요. 정말 위험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물리쳤다는 거. 어떻게 물리쳤냐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 거란군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여기 오면서 여기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아주 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성들을 다 물리치고 성들을 다 없애고 온 게 아니고 초고속 스피드 전격전으로 이렇게 해서 빡 와서 개경을 빡 쳐가지고 여기를 이제 거의 다 점령했는데 이 뒤에 있었던 고려군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이 고려군들이 거란의 병참선, 이 거란군도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병참 보급로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뭐 못 먹게 하고 하니까는 2차 침입군들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이러다 큰일 났다. 야, 너네 입조해. 우리 왕궁에 와서 너네가 항복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협상 맺고 돌아가다가 결국 양규등의 활약으로 거란군 거의 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겨우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침입이에요. 정리하면 1차 침입은 외교술로서 영토 인정받고 2차 침입은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은 없앴다. 그리고 대망의 3차 침입이죠. 3차 침입은 바로 누구? 강감찬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대충 공부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하고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틀린 전쟁이고 시대도 틀리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귀주대첩도 살수대첩처럼 제방을 터뜨리고 물이 터져서 뭐 물로써 뭐 무너지게 했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귀주대첩에서는 뭐 물, 수공 그런 거 없습니다. 귀주대첩 이전에 흥화진 전투 거기서 약간의 수공이 있었지 귀주대첩에서는 수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두 번에 걸친 침략이 실패했지만 거란은 또 옵니다. 왜? 거란은 고려를 없애야지 발 뻗고 송나라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요. 뒤가 약할 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거란은 고려를 꼭 없애고 싶었어요. 3차 침략했지만 강감찬이 지휘하는 고려군은 흥화진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퇴각하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뭐 거의 전멸이 아니고 완전 전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의 뭐 10만 대군은 싹 다 전멸시켰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역사의 유명한 찬란히 빛나는 귀주 대첩이라고 합니다. 이 귀주 대첩 이후에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둔 전쟁은 이순신 장군의 전투 뭐 그런 거 뭐 한산도 대첩이나 명량해전 뭐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귀주 대첩이 우리가 정말 교과서적으로 완전하게 승리한 전쟁 대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귀주 대첩 반드시 기억합니다. 오늘 수업 말고도 여러분들이 꼭 자료를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고려와 송, 거란 사이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고요. 고려는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됩니다. 그러나 고려는 방심하지 않고요. 수도인 개경 주위에 수도를 방위하는 이중성, 나성을 쌓고요.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까지 이렇게 장성을 쌓으니 이게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방어 능력 강화한다는 거 기억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아까 얘기했었던 여진입니다. 이 거란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거란이 만든 나라는 요나라예요. 요나라. 우리가 요나라를 이깁니다. 교과서에서는 거란의 침입과 격퇴라고 하지만은 다른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 거란의 3차 침입을 이름을 여요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려의 여, 거란이 만든 나라 그래서 여요전쟁이라 하고 우리가 이긴 최고의 대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진입니다. 여진도 나라를 만듭니다. 이 여진이 만든 나라는 여진 융성한 다음에 금나라라는 것을 만듭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은 주로 고려의 동북방에 흩어져 살면서 약했어요. 그래서 고려한테 아빠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려는 도와줬죠. 그래, 불쌍한 여진족들아 그러면서 도와줬습니다. 고려와 평화적인 교역을 하였습니다. 고려는 여진한테 식량도 주고 농기구도 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를 약탈하는 여진족이 있을 경우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정벌하는 강경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고려는 그래서 여진에게 채찍과 당근을 다 쓰는 정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진이 점점 힘이 세져요. 완颜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세력을 확장하죠. 고려는 여진과 결국 자주 충돌했고요. 그러다가 정말 정예 기병, 이 유목민들이 기병이 세죠. 말탄 기병, 정말 대단합니다. 기병 1명의 전투력이 보병 10명의 전투력과
막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여진족에게 여러 번 져요. 그러니까 고려의 윤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네임드 장군 윤관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특수부대 별무반을 만듭니다. 이 별무반은 정말 대단한 최정예 부대예요. 지금의 뭐 해병대, 대한민국의 해병대, 공수부대, UDT 뭐 그 정도의 특수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별무반은 기병 중심의 신기군, 이 신이 바로 갓이에요, 갓. 아주 신적인 대단한 기마부대, 신기군, 그리고 보병부대인 신보군, 그리고 스님들로 이루어진 항마군으로 편성됐습니다.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마귀를 무찌르는 부대, 정말 멋지죠. 마치 무협지와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세 개의 특수부대가 모여서 만든 게 바로 별무반, 거의 최강 부대였죠. 윤관은 별무반을 지휘해서 천리장성을 넘어서 여진족을 격퇴했습니다. 그래서 동북 구성을 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어적이었다가 공격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진족이 이 구성을 돌려달라고 간청했고 우리는 여기는 지키기가 어려우니까는 차라리 주자. 그래서 구성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기반으로 여진족은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강성해져서 금나라를 만들었고 결국 거란의 요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화북을 점령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올라갔습니다. 자, 거란의 요 때문에 중국의 송나라가 내려가게 되고요. 이 여진이 금나라 세우면서 또 송나라 위협하고요. 고려는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뒤의 역사지만은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란은 멸망했고요. 금나라한테 여진은 몽골에게, 원나라에게 멸망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정말 대단히 잘 싸웠어요. 거란과도 싸우고, 여진과도 싸우고, 특수부대 만들고, 싸우면 이기는 정말 대단한 부대인데, 이 금나라가 정말 자기가 힘이 세졌으니까는 고려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야, 고려, 이제 우리 옛날에 금나라가 아니야. 옛날에 여진족이 아니야. 우리 최강이야. 우리한테 무릎 꿇어! 그러면서 금은 고려에 대해서 군신관계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금나라가 왕, 고려가 신하, 군신관계. 이 고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싸워야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문벌귀족 있죠? 문벌귀족 중에 최고 지배자가 되는 이자겸,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했다가 지면은 내가 큰일 나는데 차라리 그냥 금나라한테 붙자. 그러면서 금나라한테 대왕마마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하게 생각해서 집권 세력들은 이를 수용하고 드디어 고려의 그러한 기상, 고려의 상무 정신은 꺾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의 수업 내용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이 국제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 수능에 나오는 포인트 하나, 갑자기 수능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우리한테 웬 수능이에요? 우린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수능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금세 옵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 끝났죠.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년 중3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가정하면은 수학여행하고, 여러 가지 시험 한번 보고, 여름방학 끝나고, 그럼 기말고사 보고, 그럼 바로 원서 씁니다. 원서 쓰면은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서, 어떡해, 너무 신기해. 드디어 고등학생이 됐어. 그러면서 이제 1학년 됐죠. 그러면서 신기해서 조금 놀다 보니까 2학년 됐어요.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니까 갑자기 고3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부디 지금부터 노력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큰일 났다! 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국제교류에서는 벽란도만 기억해요. 벽란도. 어디 있죠? 지도에서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벽란도. 벽란도는 뭐 같아요? 제주도 같은 섬일까요? 아니에요. 이 벽란도의 도자는 섬 도자가 아니고 건널 도자예요. 선생님한테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이제 세련되게 벽란도가 섬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선생님 물 한 잔 마실게요. 여러분들도 물 한 잔 마시고 어깨 한번 펴고 자 오늘 마지막 수업을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국제위로 고려시대는 여러 나라 교류가 활발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문화가 뛰어났던 송과 교류가 활발했고요. 다른 나라와도 교류를 했습니다. 일본과도 교류했고요. 요 나라 여진과도 교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뭐 원재료, 은, 모, 비말 받고 농기구, 식량 줬고요. 뭐 일본에게도 우리가 뭐 좋은 거, 서적 같은 거, 인삼 같은 거 주고 원재료 받았습니다. 그러나 송나라에게는 우리가 이런 금은, 나전치레기, 화문석, 인삼, 먹 이런 걸 주고 최고 럭셔리 사치품인 서적, 비단, 약재, 악기 이런 걸 받아들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송나라가 우리보다 발달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였고요. 핵심 포인트는 여기 네 줄이에요. 여기는 한번 박스 한번 쳐볼까요? 국제무역항에서 번성한 병란도, 아까 얘기했던 병란도, 섬이 아닌 병란도, 송나라의 상인뿐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까지 찾아와 교육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 병란도에는 그 당시에 베트남, 지금의 뭐 태국,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까지 와서 교육했고요. 그때 고려라는 이름이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꼬레라고 전해졌고 이 꼬레라는 말이 유럽으로 가서 코리아라고 전해져서 결국 지금까지 우리는 코리아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리아가 된 이유를 알겠죠? 바로 고려에서 온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오늘 무엇인가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 학습 풀고요. 한번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수업을 끝낼 거예요. 스스로 확인 학습이에요. 133페이지. 중앙정치기구는 기역이라고 쓰고 지방행정조직은 니은, 군사조직은 디귿으로 표기해 봅시다. 여기는 바로 지난 수업과 이번 수업 둘 다의 학습이에요. 주현군과 이군, 유기, 유기 여기 있네요. 주진군 이런 게 바로 군사조직이죠. 주현군 군사조직, 그리고 이군 군사조직, 유기 군사조직이 되겠죠. 부곡은 향, 부곡, 소 기억나죠? 특수 지방의 행정조직입니다. 약간 천대받았다는 거. 어사대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니까 관리의 비행감찰하는 중앙정치조직이고요. 상서성, 중앙정치. 양계, 오도양계, 지방행정조직이죠. 양계는 어디에 있죠? 국경선에 있다는 거. 북계와 동계가 있습니다. 중추원, 중앙에 있고 육부, 상서성 밑에서 실무를 행정하는 육부가 있다는 거. 자, 여기 봅시다. 고려시대 물가는 전혀 아까운 거네요. 전혀 시행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가끔은 시행됐어요? 가끔은 시행됐죠? 그럼 5의 X예요. 정답 X입니다. 음세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20세?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도 했죠. 고려는 윤관이 만든 동북구성을 결국 여신족에게 돌려줬죠? 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강동 6주를 외교단판에서 확보하신 분 바로 두 글자 서희. 퇴각하는 거략원을 귀주에서 전멸시켰다. 귀주 대첩이죠. 누구죠? 세 글자 강감찬 장군입니다. 윤관이 만든 특수부대, 지금의 뭐 해병대, 공수부대, UDT, CL 다 되는 특수부대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대 이름은 별무반이죠. 섬도 아니고 건널 똘자를 쓴 국제무역항 어딜까요? 코리아란 이름을 널리 퍼뜨린 곳 세 글자 정답 병란도입니다. 요거 지금까지 봤으면은 선생님하고 내용을 다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봤으니까요. 한번 선생님이 이따 여러분들에게 줄 같이 첨부할 거예요. 그 프린트 한번 볼까요? 바로 요게 핵심 정리 프린트예요. 고려 전기의 정치를 주도한 문벌귀족. 뭐 어떻게 문벌귀족이 됐다? 과거 음서를 통해서 문벌귀족이 됐다. 문벌귀족들은 고위간직 독점했고요.
공음전이라는 계속 받을 수 있는 물려받을 수 있는 토지를 받았고 문벌귀족끼리 또는 왕실과 혼인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문벌귀족이 됐고 그 가장 강력한 문벌귀족이 바로 경원 이씨다. 경원 이씨의 대표자가 바로 이자겸이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로는 거란, 여진이 있는데 거란은 몇 번 쳐들어왔다? 3번 쳐들어왔다. 1차 침입은 서희가, 2차 침입은 양규가, 3차 침입은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결국 이겨서 끝냈다라는 거. 거란의 침입과 격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려는 방심하지 않고 수도를 방해하는 나성, 국경을 방해하는 천리장성을 쌓아서 방해했다는 거. 그리고 여진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항상 이겼습니다. 어느 장군 때? 윤관 때 별무반 특수부대 만들어서 동북 구성을 축조해서 이겼죠. 그러나 결국 여진의 요구를 수용해서 4대 관계를 수락합니다. 4대라는 거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건데 우리 고려가 여진의 금나라를 결국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지도층의 판단이었죠. 지배층의 판단이었죠. 그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금에게 4대를 하는 겁니다. 국제교류는 이런 건 읽어보고요. 병란도에서 아라비아 상인까지 오면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전래됐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거는 바로 문벌귀족, 그리고 거란과 여진과의 전쟁, 그리고 국제교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수업으로서 여러분들은 고려의 체제 정비와 대외 관계를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126쪽부터 133쪽을 완료한 거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바로 잠깐만요. 교과서로 보여줄게요. 선생님 컴퓨터가 자꾸 이렇게 렉이 생기네요. 자, 한 번 더 넘길까요? 여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신정권과 농민, 천민의 봉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자겸의 난이 무엇인지, 묘청의 난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거고요. 왜 무신정변이 발생했는지, 무신정변의 의미가 뭔지를 공부하면서 고려 후반부로 이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선생님 얼굴 한 번도 안 나오고 교과서를 보면서 했어요. 어떻게 재미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얼굴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좋아요? 선생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실험 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 중이고요. 여러 가지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요. 선생님에게 댓글로 남겨주면요. 그거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나온 댓글 중에 하나가 오프닝하고 엔딩에 나오는 음악이 너무 커서 놀랐다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음악을 아주 작게 집어넣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남은 시간도 즐겁게 공부하고 코로나 예방하고요. 항상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건강하게 다시 학교에서 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했어요. 안녕. 이만 끌게요. 반가워요.